만약에 본인의 가슴이 비교적 말랑말랑한 분이시라면 부드러운 쉘을 가지고 있는 멘토 보형물을 어느 정도 탄성이 좋으신 경우에는 모양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모티바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셔서 보형물의 리플링이 겉으로 보이기 쉬운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멘토 부스트나 모티바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쭈글거림이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리플링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리플링 증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증상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부드러운 촉감이 좋은 보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형물을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딱딱하고 반구 형태의 모양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인공 보형물을 넣는다면 아마 리플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은 말랑말랑하고 또 누웠을 때, 섰을 때 자세에 따라서 이 보형물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너무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면 예전에 만들어서 썼었던 실리콘 식염수 보형물처럼 안에 완전히 물처럼 말랑말랑한 물건이 들어있다면 바깥에 주름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을 종류별로 여기에 모아봤습니다. 지금은 현재 멘토와 모티바 보형물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 멘토는 아무래도 회사가 오래된 만큼 발전되는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고, 모티바는 모티바 1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2는 실제로 사용되는 나라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멘토 스무스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충전율이 다른 보형물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도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풍선 안에다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물을 조금 채운 것이 훨씬 말랑말랑하고 물을 꽉 채웠을 경우에는 엄청 탱탱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느낌이 마치 식염수 보형물처럼 말랑말랑한 모양으로 말랑말랑한 촉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충전율을 일부러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형물 겉에 있는 쉘을 꽉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위쪽에 공간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멘토 엑스트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는 공간 없이 엑스트라 볼륨으로 100%에 가깝게 풀 필링으로 채워져 있는 보형물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이 꺼져 있게 되면 촉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서 있는 자세에서는 이렇게 위쪽 부분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보형물 앞쪽에 생기는 주름이 리플링이라고 불리는 증상이고, 만약에 가슴의 위쪽이나 가슴의 가쪽 부분의 얇은 부분의 조직이 보형물의 이런 쭈글쭈글한 리플링에 다 비쳐 보일 만큼 조직이 얇다면 겉으로도 이런 리플링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리플링이 겉으로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연부 조직의 두께가 충분히 두껍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피부가 단단하고 두껍고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 그리고 유선 조직이 큰 경우에는 보형물이 그런 두꺼운 연부 조직에 가려지기 때문에 보형물에 생기는 주름들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아주 얇거나 말랑말랑하신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보형물에 생기는 주름, 리플링이 밖으로도 비쳐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좀 막기 위해서 보형물들이 점차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엑스트라의 경우에는 스무스와 다르게 충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멘토 스무스처럼 위쪽이 꺼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형물이 아래로 잘 말랑말랑하게 늘어지면서도 주름이 비교적 멘토 스무스에 비해서는 좀 덜 생기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티바는 멘토 엑스트라보다는 훨씬 리플링이 적게 생기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결은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율 뿐만 아니라 겔의 탄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단한 실리콘 블럭에서부터 아주 말랑말랑한 액체까지의 탄성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말랑말랑한 성상을 가질수록 주름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주름이 적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충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티바의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겔을 조금 더 탄성이 있는 겔을 사용함으로써 주름이 훨씬 적게 생길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 모티바와 같이 리플링이 적게 생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멘토에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겔을
조금 더 원래 사용하던 것보다 탄성이 좋은 겔로 바꾼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멘토 부스트라는 제품인데요. 멘토 부스트에서는 멘토 스무스나 엑스트라보다는 약간의 탄성이 느껴지는 겔이 있지만 쉘이 얇기 때문에 촉감의 차이가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미세하게 느꼈을 때 약간의 탄성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는 보형물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의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형물이나 가슴 수술 후에 촉감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필링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겔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겔이 들어있을 때 이런 보형물 표면에 생기는 주름이 훨씬 적게 잡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보형물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촉감과 비슷한 보형물을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가슴이 비교적 말랑말랑한 분이시라면 부드러운 쉘을 가지고 있는 멘토 보형물을, 어느 정도 탄성이 좋으신 경우에는 모양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모티바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셔서 보형물의 리플링이 겉으로 보이기 쉬운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멘토 부스트나 모티바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멘토 엑스트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리플링이 생기거나 멘토 부스트 또는 모티바로 해서 무조건 리플링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겉을 덮고 있는 본인의 체형의 그런 연부 조직의 특성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피부가 얇을수록, 조직이 말랑말랑할수록, 지방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안에 보형물의 형태가 좀 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링이 좀 더 보일 수밖에 없는 신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두껍고 조직이 단단한 편이고 지방층의 두께가 두껍고 유선 조직이 크고 많다면 그러한 리플링, 보형물의 주름이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플링이 보이는 것은 정면으로 똑바로 섰을 때는 안 보이다가 특정 자세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몸을 앞으로 숙인다면 보형물 자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리플링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리플링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가 고개를 숙였을 때 자신의 가슴을 보니까 주름이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추천드리는 수술 방법은 근막하 방식입니다. 근막하 방식은 근육하 이중평면 방식과는 다르게 위쪽에 근육이 덮여있지 않은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육을 덮지 않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중평면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리플링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육하 이중평면으로 보형물의 위쪽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위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래 가쪽처럼 중력에 의해서 피부와 연부 조직이 얇아지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얇은 층으로밖에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리플링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체중을 많이 빼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우리가 신체가 변화할 때 가장 많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체중 변화가 크게 되면 지방층이 얇아지고 두꺼운 지방층 덕분에 감춰져 있었던 보형물의 주름이 자세에 따라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층의 변화에 따라서 리플링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링이 보이는 것을 가슴 보형물을 바꾸지 않고 개선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직의 두께를 두껍게 만듦으로써 리플링이 덜 보이게 바꿀 수 있는 추가적인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후 주름이 보이는 현상, 리플링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리플링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얇은 조직과 연부 조직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보형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한계, 즉 자세에 따라서 기울어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체형에 잘 맞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보형물이 티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가슴, 말랑말랑한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보형물을 쓸수록 리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고 단단한 보형물을 쓸수록 리플링이 적게 발생하겠지만 가슴의 촉감은 부드럽고 또 모양이 예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간 안에서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보형물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플링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